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무표정으로 스크롤을 내려 쇼폼을 무한정 시청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자기 전, 일어난 후, 밥 먹는 도중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도파민 중독,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는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현상은 도파민 중독이라기보다는 뇌의 보상 체계가 고장났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도파민? 중독? 보상 체계?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인데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부터 성관계와 같은 행동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 쾌락을 느끼게 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붙이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테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더니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자극, 즉 보상이 들어왔고 그 감정을 기억하는 우리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보상회로가 어떻게 자극을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쾌락을 느끼며 또 행동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뇌 속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는 복직비계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신경세포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분비된 도파민은 뇌의 여러 영역들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극되는 영역은 측좌핵입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즐거움,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측좌핵과 복직피계 영역의 교류에 의해 우리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도파민은 최종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는 보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앞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복직피계 영역, 측좌핵,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까지 이 영역들이 모두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제 이 보상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을 살펴봅시다. 도파민이란 앞서 말한 보상회로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이 분비되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쾌락을 느낌으로써 행동에 대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갈증 상태에서 물을 마셨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운동을 할 때,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마저도 모두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 애인을 기다리는 행동마저도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잠깐, 그렇다면 도파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독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한 도파민 분비는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심리학자 올즈와 밀러는 쥐의 보상회로에 전극을 꽂아 레버를 누르면 자극되도록 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쥐들은 물과 먹이, 암컷들을 모두 내팽겨치고 시간당 무려 7,000번 레버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레버를 누르다 죽어버린 쥐도 있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보상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도파민을 2배에서 10배 더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한번 이런 큰 자극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그때 느꼈던 쾌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밋밋한 자극에는 잘 반응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강렬한 자극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자극 추구가 계속되면 갑자기 늘어난 도파민에 당황한 뇌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 양을 조절하는데요. 그 결과 보상회로에 대한 도파민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아무리 자극적인 것을 겪더라도
더 이상 전과 동일한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필요로 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더 자주 찾게 되며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중독 상태에서 살고 계신가요? 쇼폼 중독? SNS 중독? 설탕 중독? 사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아직 중독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대상의 소비를 중단할 수 있다거나 아직 자극으로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상태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에 푹 빠졌다고 다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소비를 해도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내 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현상은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인가 싶었던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고장난 보상회로를 되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저 행동을 중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그만둔 뒤부터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끔찍한 금단 증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쾌락의 부재는 보상회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 일시적 우울, 두통, 손떨림부터 경련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최근에는 강한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뜻하는 도파민 디톡스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도파민 디톡스, 정말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한 마음에 저희가 직접 3일간 도파민 디톡스를 체험해봤습니다. 오늘은 도파민 디톡스 1일차고요. 이 인스타그램을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는 길에 책도 빌려줬고요. 3일간 열심히 빌려온 책을 읽었습니다. 의미 없이 SNS 피드를 넘기는 것보다는 책장을 넘기는 게 훨씬 흥미롭더군요. 또 쉬고 싶을 땐 핸드폰을 보지 않고 달을 보며 멍을 때려줬습니다. 강렬한 탄산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마셨고요. 걸어갈 때는 음악을 듣지 않고 주변 소리와 풍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일의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 일상을 즐기고 주변을 둘러보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보지 않아서 느끼는 지루함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루함이 있어야 즐거움을 느끼고 불쾌함이 있어야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도파민의 지배자가 되어봅시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